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도 제4회차 기출 생산 2급 이론 시간입니다. 역시 문제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난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싶네요. 네, 여러분. 앞에는 경영 혁신과 ERP에 대한 문제가 신규의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라는 공지가 떴지만 제가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초반부터 무조건 다 새로운 문제로 도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그런 형태들이 모습을 바라보실 수가 있게끔 만들어져 있죠. 만약에 그렇게 신규의 유형의 지문을 사용하고자 하고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여러분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 이렇게 바꿔놓고 출제하는 형태를 띠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수험자들이 너무 혁혁하게 아주 너무 크게 와닿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알아보게끔 이렇게 슬쩍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고 공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형태, 어느 정도의 유입의 그 모습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 봤을 때 마음이 툭 하고 여러분 어때요?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그렇습니까? 계속 꼭 반복적으로 봤던 문제군요. 맞아요. 기업의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혁시킨다. 공급 사슬의 단축, 리드 타임의 감소, 재고 비용의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각각의 별개 시스템으로 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각각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분리해서 관리하겠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죠. 아주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ERP는요. 통합적인 프로그램이에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문제 한 번 봤던 문제 아닐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셨다라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설명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구나 3번이라고 체크를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따라서 정답 3번 체크하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가니까 2번 또한 여러분 어때요? 강조를 했던 매번 기출문제 풀을 때 이렇게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여러분 언급이 될 때 여러분 주되게 이 말 표현 나온다라고 했던 거 이 지문이 오답으로 제일 많이 쓰여요 라고 언급했던 그 문제 그대로 언급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요 동그라미 1번 하체 한번 읽어볼까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으로 틀렸죠. 그죠? 요런 말표현, 물론 시험에서 이렇게 누구만이 이런 말표현 되게 위험한 표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찍어라 아니었습니다. 뭐였었죠?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쵸, 여러분? 동시에 이용한다. 이런 말표현 언급되어 있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1번 가장 올바르지 않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드릴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그라미 1번 이렇게 고쳐놨으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읽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한 번씩 읽어주고 넘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1번 틀렸으니까 틀린 거 데이터 바꿔놓고 그리고 밑에 거 2번, 3번, 4번을 읽어주세요. 맞는 표현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읽어주기.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ERP.
ERP 시스템의 SCM에 대해서 역시 서플리 체인 매니지먼트 또 구수하다. 그죠? 그래요. 공급 사슬망 관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는 생산이니까 서플리 체인 매니지먼트는 땡큐 하면서 여러분 공부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공급 사슬에서의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보 투명성을 통해서 재고 수준의 감소, 재고의 회전율을 달성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네. 공급 사슬에 의해서 계획하고 조달하고 제조하고 배송 활동 등의 통합적인, 그렇죠.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맞는 이야기? 그럼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얘기니까 당연히 답은 4번이겠다라고 체킹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한번 읽고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마케팅,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대요. 이런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CRM. 뭐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무슨 뜻이죠, 여러분? 고객 관계 관리. 그죠? 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왜 오답인지, 이것은 그럼 무엇을 뜻하는지까지도 언급해 봤어요. 됐나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가적인 것까지 맞는 이야기 다 동그라미 쳤다면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옆에다가 적어놓고 완벽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객 관계 관리 됐나요? 네. 이렇게 적어 놓으실 거고요. 우리 책에도 적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학습을 해주시면 더욱더 아주 빛이 발하겠죠. 진짜 발사. 그죠? 네, 완전 내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4번.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여러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 밑줄 한번 쳐볼까요?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요.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SaaS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 SaaS라고 제가 읽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소프트웨어 여기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단어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죠. 플랫폼, 그렇죠? 여러분, 인프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표현들로 써서 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설명은 여러분 어떻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대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정답 몇 번? 2번. 그죠? 그래요. 그래서 원격으로 접속한다. 이런 말표현까지 연결해서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까지 지금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이 세 가지 잘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요런 거는 지워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문제 5번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머나 너무 쉬운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겠니? 라고 들어가 있어요. 부분 생산성, 다요소 생산성, 총요소 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했었죠? 올바르지 않은 친구 하나 들어가 있다. 단요소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막 한 부분, 뭐 이렇게 하나에 이러면서 한 부분 이런 얘기도 이야기 드렸었고요. 하나 이상. 그죠? 하나 이상이 뭐예요? 둘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 이상의 요소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뭡니까? 다요소라고 얘기했었고요. 총요소는 모든이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체킹하고 답 써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답을 바로 쿡 찔러주면 되잖아요. 시험장에 가면은. 그죠? 자, 6번입니다.
퍼센테이지 BOM의 특징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겠니? 라고 들어가 있어요. 문제 읽자마자 답이 나오는 건 저뿐인가요? 역삼각형. 역삼각형 하면요. 인버티드 BOM.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보자마자 답이 나와버렸어요. 인버티드 BOM. 그죠? 그러면 퍼센테이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정답 몇 번? 1번이죠, 1번. 그죠, 여러분? 네. 플래닝 BOM의 일종이며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양을 뭘로요? 퍼센테이지,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양을 정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백분율로 표현한다고요.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체킹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가장 너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죠. 수요 예측 기법 중에서 정성적인 기법, 비계량적인 방법에 해당되는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너무, 그쵸? 쉬워요? 맞아요. 여러분, 비계량적인 거 고르는 거예요. 정성적인 기법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법, 시계열법, 패널동의법, 지수평활법. 누가 봐도 정답은 3번이죠. 패널동의법.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체킹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예요. 왜요? 분해법이나 시계열법, 지수평활법은 죄다 어때요? 정량적인 기법이죠. 그죠, 여러분? 구분해 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 지수평활법은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 요즘에 조금 뜸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바로 전 기출에서 언급된 적이 있었다. 그죠? 네, 근데 1급인지 2급인지가 제가 알쏭달쏭한데 그게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계산한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2급자들한테도 계산한 문제 잘 나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따라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전실, 전예, 전예, 전실, 전예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전실, 전예라는 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실, 전예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여러분 중간에 문제를 꼭 한 번씩은 풀고 갔으면 좋겠다. 앞뒤를 자꾸 바꿔놓기 때문에 전실, 전예라는 말을 무조건 하고 가는 거예요. 지수평합법 얘기할 때. 괜한 높아심에 말이 길어지니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준 생산 계획, MPS에 대한 설명인가요? 자, MPS를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문 정책의 하나로서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구매하며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주문 정책에 대한 문제네요. 로포롯, 그죠? FOQ, POQ, EOQ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필요한 것만큼만 구매하고 재고를 최소화한다. 로포롯에 대한 얘기죠. 그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로포롯의 특징은 뭐였어요, 여러분? 기말 재고가 없다. 이런 말표현 대신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네, 필요한 만큼 필요한 양을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표현을 이렇게 살짝 바꿔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픽스드 오더 퀀티티예요. 그쵸? 네, 뭐가 고정 주문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왜요? 몇 개 주문하는 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POQ, 페리오딕이라고 써 있는 거, 기간 주문량을 얘기했어요. 그쵸?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해서 20개요, 30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랬죠? 기간 주문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 EOQ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린 거다라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9번입니다. 작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여러분 고려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줄까요? 네, 최소의 공정수, 최소의 여유시간, 최장의 가공식. 여러분 가공의 시간을 최장으로 가져가라. 어때일까요?
올바르지 않군요. 최단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네, 동그라미 3번 보자마자 답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볼게요. 최소 공정수, 공정수가 작은 것부터 적은 것부터 뭐 해라? 작업을 진행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써있는 최소 여유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시간이 어때요? 적은 거 먼저, 그렇죠? 작업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적어야 돼요. 여유시간이 적어요. 여유가 없어요. 막 그거 급박하게 우리가 일 처리해 나가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최장 아니고 뭐라고요? 최단이라고 고쳐놓으셔야 된다. 짧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죠? 최단 가공 시간이라는 것은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때요? 짧은 거 먼저 라는 겁니다. 짧은 거 먼저. 자, 선의선주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작업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문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만들어서 먼저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선의선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네. 따라서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거 3번 이렇게 체킹하고 넘어가 볼게요. 역시 계산하는 문제 안 나오면 너무 여러분 어때요? 아쉽죠. 우리 계산기도 가지고 왔는데 계산하는 문제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긴급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률을 구하고 가장 먼저 행하는 거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잔여 작업일이 5일이고요. 납기일에서 현지일을 빼주면 되겠죠. 납기일 30일에서 20일을 빼주었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잔여 작업일이 10일이고요. 30일에서 20일 빼주니까 1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요. 요 친구도 해봐야 되겠죠? 자, 잔여 작업일이 10일이고요. 납기일 25일 마이너스 20일. 그죠? 현재일 20일이니까. 해주었더니 계산해 볼까요?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요. 이것도 계산해 봐야 되겠다. 남은 거 5일. 그쵸? 납기일이 25일에서 20일 빼주면 5분의 5니까 1이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긴급률을 계산을 했어요. 2, 1, 0.5, 1입니다. 긴급률이 가장 어때요? 적은 것이 그죠? 긴박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L이네요. 작업 L. 정답 3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는 아주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공정관리의 대외적인 목표로 적절한 설명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대외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풀 때 대외적인 거 물어보는 거였어요. 생산 과정에서 작업자의 대기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걸 대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내적인 거죠. 생산 과정에서 설비의 유휴에 의한 손실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거는 대내적인 것입니다. 그죠? 제공품의 감소와 생산 속도 향상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 또한 여러분 대내적인 목적이지 대외적인 목표 아니에요. 자, 일정 기간 중에 필요로 하는 생산량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생산의 과정을 합리화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 뭐를 맞추기 위한 것일까요? 요구 조건이 뭘까요? 요구 조건, 납기 준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문자의 요건 같은 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네, 납기 같은 거, 수량 같은 거, 그죠? 네, 이런 생산량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 써 있잖아요, 요거. 그죠? 근데 사실은, 뭐랄까, 조금 더, 아주 간략하게만 나왔지만, 납기 또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생산 과정을 합리화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그쵸? 이런 게 바로 뭡니까? 대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납기. 우리 주문자들의 생산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겠죠. 이렇게 구분 짓는 문제 나온다라고 했는데 진짜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12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그분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자, 설명하는 공정을 골라주세요. 생산 라인에서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변질, 변형, 변색, 조리, 되어 있고 제조의 여러분 여기 끝났다. 제조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공정을 뭐라고 하는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 가공 공정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가공 공정 여기에 지금 어때요? 예쁘게 뭐 쓸 수 있는 게 영 마땅치가 않은데 가공공정, 운반공정, 검사공정, 그 다음 정체공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4번밖에 없고요. 운반공정에서는 어떤 거? 가공을 위해서 물론 운반공정은 A라는 작업 장소에서 B라는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한다. 뭐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작업대에 그죠? 원재료 같은 것들을 제품 같은 것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뭐라고 한다? 가공의 일부로 본다. 이런 얘기 정말 빈출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자꾸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주면 좋겠고 검사 공정에는 양적 검사, 그 다음 질적 검사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정체 공정에는 체류와 저장이 있는 거. 저장 같은 경우는 시험에 또 언급 잘 되죠. 계획적인 보관이라는 거. 계획적인 보관이니까 허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 요런 같은 거, 요런 얘기들, 요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보기 박스에 언급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됐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13번 공수계획의 기본적 방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공수계획의 기본적인 방침에 촉박성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촉박성.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여유성. 이거 맞죠? 아주 올바르네요. 그죠, 여러분? 촉박성 땡, 여유성. 다음이 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죠. 일정별 여러분 말을 하다 말았어요. 부하 변동, 방지, 금지 이렇게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정별로 부하가 변동이 막 심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쓰다 말았죠? 네. 방지해야 한다. 금지해야 된다. 이런 말표현, 강력한 표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부하와 능력의 불균형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하와 능력의 불균형하면 매번 에러 공정 나타나고 난리도 아니겠네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부하와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네. 어떤 뭐 특정한, 여러분 저거 봐봐요. 불균형 이루면 어떤 특정한 그런 공정에서 무조건 뭐가 발생해요? 과부하 발생하는 거, 과부하. 그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여유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부하와 능력, 이 둘 양면에 어떠해야 된다. 적당한 여유는 독이 아니에요. 적당한 여유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퍼펙트죠.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14번으로 가도 되겠지요? 그럼요. 그 다음에 우리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진짜요? 네. 이번에는 아까 전에 이렇게 계산기 치고 암산을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효율을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라인 밸런스 효율 몇 개의 작업장? 하나, 둘, 셋, 네 개. 4개의 작업장. 그 중에 Tmax 골라줘야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이 몇 분? 40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주겠어요? 각각의 소요 시간을 합산해 주는 것이 라인 밸런싱 효율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거예요. 자, 160분이고요. 자,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서 32 더하기 37 더하기 40 더하기 35.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144 나누기 160 해주었더니 0.9 나왔어요. 곱하기 퍼센테이지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몇 퍼센트? 90%.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죠. 네, 역시나 계산하는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될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라인 밸런스 효율도 구했으니까 뷰균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뷰균형률은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스 효율이 90%니까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10%가 불균형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요 문제 어때요? 좀 크게 가져와 봤는데 어때요? 너무 재밌네. 우리 이거 공정기호에 대해서 문제 풀 때요. 거의 틀리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하도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이런 복합기호 공부할 때 밖에 있는 큰 친구가 주가 될 것이고요. 안에 있는 친구가 부수적이다 라고 얘기할 거죠. 자, 밖에 있는 친구가 주가 될 것이고요. 안에 있는 친구가 부수적으로, 그렇죠? 이런 말 표현들을 이야기했어요. 자, 같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거 뭡니까? 네모네요. 요거 뭐예요? 다이아몬드 모양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생님, 마른 목걸이라고 얘기하죠.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왜 제가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이런 얘기 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거 뭡니까? 우리 다 검사라고 얘기했어요. 네모난 거, 다이아몬드 모양, 죄다 검사인데 무슨 검사냐? 여러분 앞에 보시고 네모 박스는 무슨 검사? 주로 수량 검사하면서 다이아몬드는 뭐가 중하다? 품질이 중하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여러분 제가 주입식 교육을 그렇게 한 거죠. 일부러. 그렇죠. 전략적.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모양을 보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검사긴 검사인데 부수적으로 뭘 하겠다라고요? 품질 검사요. 자, 이어볼까요? 문장으로. 여러분 요 복합기호 보면서 주로 수량 검사를 하면서 품질 검사를 하는구나. 부수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 네. 그럼 가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려면 주로 수량 검사가 우선인, 품질 검사 공정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네. 자, 요 나는 어때요? 나. 요건 틀렸고, 그치요? 자, 볼게요. 주로 뭘 한다고요? 동그라미가 뭡니까? 주로 가공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뭘 해요? 주로 가공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뭐 한다?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무슨 검사? 품질 검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공을 우선시하면서 품질 검사도 해요.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표현이 없네요. 그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됐나요? 자, 동그라미. 여러분, 이런 거 지우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여러분, 가공이 우선인 운반공정. 여러분, 가공이 우선이면서 운반공정은 화살표. 이런 거 한 번씩 그려보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여러분? 네. 품질 검사가 우선이면서 이렇게 수량 검사한다.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예쁘지는 않네요. 예쁘지는 않은데. 그죠? 그려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기억이 잘 소멸했는지, 남아있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더러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 더러움 없는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청소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청결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청결을 만약에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고 싶다라면 더러움 없이 깨끗하고 산뜻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까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리, 정돈, 그죠? 그 다음 청소, 이 세 가지를 유지한다라는 말표현들을 더 크게 나타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를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커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여러분 어떻다? 깨끗하게 조성을 하자. 깨끗하게 조성하자,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청소에 가까운 설명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세요. 유지를 하겠습니다. 유지를 하겠어요. 이런 뜻은 이 세 가지 뭐였죠? 앞에서 공부했던 정리, 정돈, 청소 이 세 가지를 유지한다라는 말뜻이 언급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럴 때는 청결을 선택합니다.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17번 가도 되겠죠. 경제적 주문량을 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경제적 주문량을 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어머나, 여러분. 경제적 주문량을 이야기할 때 가정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가정. 이렇게 가정하겠다. 그쵸? 기본 가정이라는 걸 공부했을 때 제가 이런 단어를 얘기했어요. 일정하다. 그죠? 단일이다. 이런 말 표현들을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만 같아요. 여러 품목이라니요. 단일에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단일 품목에 적용합니다. 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일정한 자재 사용력이 여러분 어때요? 연속적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품목의 단가, 유지 비용은 가변적이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일정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공부했던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일정하다라고 공부했었지. 라는 거. 왜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품목의 단가 같은 거 왜 일정해요? 우리 이런 거 없다고 했어요. 우리 단위당 구입 가격 같은 거. 왜? 발주량하고 상관없이. 그죠? 할인 이런 거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다라는 말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변적이다? 올바르지 않죠. 그죠, 여러분? 네. 자, 연간 자재 사용량은 주기적으로 사용량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보기로 했어요. 그죠? 일정하고 연속적이다. 이런 말표현 써 있어야 보다 아주 명확하고 또렷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일정하고 연속적이다. 이런 말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러게요. 경제적 주문량 구하는 문제가 요즘 뜸하네요.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그런데 우리 EOQ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 상시 잘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많이 풀어보셔요. 난 2급이니까 안 나오겠지?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정 문제가 나왔다. 기본 가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 풀이에 대한 문제가 조만간 얼굴을 빼꼼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풀어보고 우리가 시험장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자재 소유 계획 MRP에 대한 효과입니다. 적절한 설명을 골라주겠니?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 소요 시간이 증가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려면 뭐라고 쓰겠어요? 단축이 된다. 아니면 감소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재고 수준이 증가해서 여러분 자재 재고 비용이 계속 돈이 많이 감소해야죠. 수준이 감소할 것이고 자재의 재고 비용이 뭐 할 것이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할 것이다. 납기 준수를 통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그렇죠. 이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납기를 딱 맞춰서. 자재가 부족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걸 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재 부족이 왜 발생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재 부족이 발생하는 일들을 최소화해서 가동의 효율을 증가시키려고 우리가 MRP를 사용하는 것이다. 됐나요,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다 고쳐주시고 적절한 건 정답 3번밖에 없었다 라고 체킹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런 문제 여러분 어때요? 아주 좋은 문제였다 라고 저는 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창고 임대료 어때요? 재고 유지 비용이죠? 뭐에 대한 거 물어봤어요? 생산 준비 비용에 대한 것을 물어봤네요. 그래도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생산 준비 비용이라 그러죠? 재고 감손 비용 어때요? 감손 비용이라고 해서 재고 유지 비용에 들어갔었죠? 시장 조사비, 여러분 구매 발주 비용이었죠? 뭐라고도 표현해요? 주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해서 주문 비용이라고도 요즘에 언급되기도 해요. 자, 작업자의 공구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 다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생산 준비 비용에 들어갔었죠. 자, 따라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푼다? 이렇게 하나씩 구별할 수 있는가? 구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럼 이때 이 물음에 따라서 답도 달라질 수 있게 되겠죠? 맞아요. 생산 준비 비용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30만 원과 요 맨 밑에 작업자 공구 비용 5만 원을 합산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35만 원. 정답 4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나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거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서플리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 공급 사슬망 관리 이렇게 얘기하죠. 네. SCM의 세 가지 주요 흐름에 대해 너무 그죠? 너무 귀엽다. 주요 세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제품, 서비스의 흐름이 있었고요. 정보의 흐름, 재정의 흐름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 그것에 해당하는 거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정보의 흐름까지. 됐나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세 가지의 흐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품, 양가르치고 뭐 서비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품, 서비스의 흐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정보의 흐름, 마지막 세 번째 재정의 흐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모든 문제를 풀어보니까 다 맞으면 땡큐지만 저는 한 문제 틀렸어요. 두 문제 틀렸어요. 저는 세 문제 틀렸어요. 괜찮아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면 선생님 저는 아까 요 계산하는 거 기억나시죠? 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났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답을 정답으로 만들어주는 피드백 꼭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늘 믿고 있는 누가 있어요? 늘 응원하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그 응원의 기운을 고스란히 가져가셔서 좋은 정답, 알맞는 정답만 차분하게 체크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빛을 보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아요, 우리. 그죠? 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꼭 갖고 가야 되는 거 뭐예요? 계산기. 계산기 꼭 가지고 가셔서 시험 문제 차분하게 풀고 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책 덮기 전에 오답 확인하고 덮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